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0분입니다. 사문난정님 지금 좋은 얘기 해주고 계세요. 수사하라고 저 얘기 나올 때부터 검사들한테 수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공수처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경찰도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조용하다. 참 언론도 조용한 거죠. 언론이야. 지금 자기들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지금 현재 김만배한테 돈 받은 언론 중엔 조중동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걔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돈은 지들이 받아놓고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지들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동 특검이 필요합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고요. 그 수많은 뇌물의 수수자들, 검사, 판사, 기자들, 그들에 대한 수사 좀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참 속 터지고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아우 열불 터집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진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핏대를 안 올리고 큰 소리 안 치고 고함 안 치고 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고함 치는 걸 그 적폐 쪽 언론에서 다 가져가가지고 봐라 이런 자들이 한다 이러면서 그 이재명 대표 쪽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로 쓰더라고요. 참 일단 보기도 안 좋고요. 나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괜히 또 피해보면 또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핏대를 안 올리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핏대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왜 핏대를 올리느냐?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측면은 뭐냐면은요. 누구 말 맞다나 못 배우고 그 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글쎄 그거는 정말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개인의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있는데 정말 배우고 가진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대해서 아주 희한한 변명을 한다는 게 그런 상황을 제가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노가 칩니다. 특히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희한하게 은폐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궤변을 들어놓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좀 배웠다는 놈들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특히 원희룡 같은 애들 요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사법시험 수석했다는 새끼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요. 또 검사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안다는 이 법률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법의 취지와 애초 제정 목적은 팽개치고 단지 그 법을 문구상으로 악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 기술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제정 취지나 법의 목적은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분노가 안 치밀 수가 없어요. 아는 놈이 그러잖아. 배운 놈이 그러잖아. 왜 그래? 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참네. 그러다 보면 제가 핏대가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공개된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뭐 괜히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콘솔 꽥꽥 지르고 그러대요. 어우씨. 그런데 그런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나는 하지 말아야겠더라.
정말 조곤조곤하게 욕을 하더라도 조곤조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들 사이에 뭐 싸움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거론을 하면서 막 욕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에휴 참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닮아서는 안 되겠죠. 저한테 피해를 끼쳤던, 저를 옛날에 공격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뭐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박영수 구속영장 검찰은 왜 머뭇거릴까? 자, 박영수 구속영장의 재청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게 잘못 만들어졌네요. 다시 한번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재청구. 박영수 영장 재청구. 검찰은 왜 머뭇거릴까? 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고, 이게 조금 그러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박영수 영장 재청구. 검찰은 왜 머뭇거릴까?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월 28일인가 청구가 돼서 7월 2일 아마 기각이 됐죠. 자, 검찰은 이 기각 소식을 듣고 마치 엄청나게 당황한 듯이 빨리 재청구를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었죠. 이 박영수 영장의 기각은 사실 예정됐었다, 예상된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수 영장 기각 때문에 대장동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곽상도 무죄, 악몽 탓이 어쩌고 저쩌고 뭐 법원에 뭐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생긴 것처럼 검찰이 생각했던 의도에 중대한 장애물이 생긴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검찰도 되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럴 줄 몰랐는데 라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한마디로 쇼죠. 쇼한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거 분명히 기각된다고, 안 될 수가 없다고 예상됐던 기각이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끝까지 너무나도 충격적이야 라고 발연기를 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기각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신문 결과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의 실제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 직무 해당성, 금품 수수 실제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검찰이 공소 사실이라고 가져온 게 이게 사실이 맞아? 아무래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성립이 돼? 법률적으로 성립이 돼?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었다. 직무해당성, 금품수수 실제 여부.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좀 애매하다. 이걸 돈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자,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돈 주기로 약속했다고? 약속했다는 증거 있니? 없잖아. 이 얘기거든요. 즉 뭐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실관계도 그렇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되는 행위냐? 이해가 안, 의심스럽다 이거야. 즉, 야, 수사 개판으로 했네. 너 이딴 식으로 수사할래? 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재청구를 하려면은요,
정말 재수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처럼 싹 다시 해야 돼. 아니, 사실 성립 여부부터, 사실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헷갈린다며. 그럼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와야 될 거고, 야,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되니? 범죄 혐의가 안 되지 않니? 라고 한다면 범죄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또 갖고 와야 돼. 법리를 또 바꿔야 돼. 그럼 뭐야? 총체적 난국이라는 뜻이죠. 이거 재청구하는 게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직무해당성 여부, 그 다음에 금품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약속의 성립 여부, 그리고 이것이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무해당성 여부는 뭘 말하느냐? 박영수는요, 우리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지난 2014년에 김만배 혹은 남욱으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포함시켜달라, 즉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성립시켜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은행이 대장동에 투자를 안 하죠. 대신에 1,5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 줍니다. 한마디로 종이 쪼가리를 하나 준 거야. 실제로 대출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결국에 그럼 뭐다? 종이 쪼가리 하나 줬고 그걸로 200억을 받았다? 물론 역할이 좀 줄었으니까 50억으로 할게요. 그래서 50억 클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튼 종이 쪼가리 하나 해준 거 가지고 50억 받는 것도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부정한 행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대가 그것 때문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이 대출이나 투자에 개입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럴 권한이 있느냐는 거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게 자기 직무에 포함되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수재 혐의가 아니고요, 알선 수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직접 돈을 받았어야 돼. 근데 지금까지 박영수가 직접 받은 돈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은요,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대출과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회이사예요. 여기 이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이 아니고요, 우리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이에요. 우리 금융그룹 안에는요, 지금은 우리 금융그룹하고 우리 은행이 통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그룹 안에 은행, 증권, 카드,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계열사들이 있었단 말이야. 즉, 그룹 본사 이사회 의장인데 계열사의 대출 업무까지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느냐? 그거는 맞지. 근데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알선 수재가 되지 수재가 안 돼요. 그리고 알선 수재는 제3자 알선 수재라는 게 없어. 지가 직접 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실 직접 받은 건 없거든. 그러니까 직무해당성 여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직무해당성이 없는 거예요. 자,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자, 50억을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받은 돈은 8억이래. 근데 그중 5억은 박영수의 인척인 이기성을 통해 가지고 돈이 박영수를 거쳐서 김만배한테 간 돈이고 그 돈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그 돈은 그러면 그게 박영수 돈이든 이기성 돈이든 어쨌든 준 돈이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과연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물론 그 뒤에 무슨 흑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형상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뭐라 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돈이 그럼 실제로 안 갔다 하더라도 약속을 했느냐? 자, 약속을 했는지 이 부분이 좀 헷갈려. 왜? 김만배하고 남욱이
진술이 엇갈리는 거야. 김만배는 남욱이 약속을 했어요. 저는 약속 안 했고요.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을 뿐이에요. 남욱은 아니에요. 김만배한테 주라고 했고 김만배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니 네가 잘 되면 돈 줘라고 했다는 거야. 김만배와 남욱은 서로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현재는 확인되는 거 없죠.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야. 내가 안 했어. 서로. 제가 했어. 제가 했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타 등등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결국에 검찰이 지나치게 진술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거 아리까리하네.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이게 맞아? 입증이 충분해? 라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지금 법원이 꼭 집은 거예요. 당연히 검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아까 직무해당성 부분, 우리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이 과연 대출 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도 했었는데, 좋아요. 검찰들 측 주장대로 우리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이 대출과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치고,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사회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입니다. 자, 사회이사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박영수입니다. 박영수가 중도 퇴임을 했대. 원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였는데 중도 퇴임을 했네. 2014년 11월 3일에. 왜?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영수는 2014년 11월 3일 적어도 이 이후로는 우리은행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11월 3일 날 퇴임을 했다면 그 며칠 전부터 퇴임 날짜는 그날이라도 그 이전부터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죠? 내가 볼 때 10월 한 말쯤 이러면은 10월 중순경,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는 박영수는 우리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퇴임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나요? 안 들어줄 거 아니야. 그죠? 자, 따라서 이 내용을 보자면 2014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박영수가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고. 이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모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어쩌고저쩌고 판단한다 라고 하는데 블라블라 2014년 11월부터 12월 2014년 11월부터 12월 뭐야? 퇴임한 때부터잖아. 퇴임한 날부터 그 이후잖아. 아니 퇴임 이전에 뭐가 돼 있었어야지. 퇴임 이후에는 직무해당성이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근데 이거를 나만 아냐고.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 금감원에 공시자료로 뜬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은 몰랐냐고. 모를 리가 없지. 그리고 설령 검찰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박영수가 이걸 제출 안 했겠냐고. 제출을 할 수밖에 없지. 이게 뜩 제출되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다 나가리라고. 그죠? 그러면 애시당초 석방될 수밖에 없었죠. 예.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를 하는 내용을 볼게요.
김만배는 남욱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다. 박영선한테 돈 줘야 된다라고 남욱이한테서 받았다 그러고, 남욱은 김만배한테 잘 되면은 박특검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잘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했다는 거야. 남욱은 만배한테, 만배는 남욱한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지 뭐. 당연히 기각되는 게 그래서 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던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 이 새끼들 봐라, 나한테 폭탄 떠넘기기 하네. 지들이 영장 청구 안 할 수는 없고, 영장 청구를 하면은 기각될 건 뻔하지만, 그래 뭐 영장 청구를 안 하면 요건 지들이 먹는데, 기각되면은 요건 판사가 먹으니까 폭탄 떠넘기기 한 거네. 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영장을 내줄 순 없지. 그리고 이거 다시는 영장 갖고 오지 마 라고 해서 조목 써준 거예요. 자,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는데, 영장 언제 재청구할 건데? 영장 재청구할 수 있나? 검찰은 그랬잖아. 영장 금방 재청구할 것처럼 아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던 검찰이 왜 아직까지 영장 재청구를 안 하는 걸까요? 영장 재청구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고, 추가로 뭘 수사를 한다라는 것도 없어요. 아니, 영장 재청구를 하려면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증거가 없네. 왜 진술만 갖고 지랄이야? 물증 좀 갖고 와. 라고 했다면 물증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어딜 뒤지고 다녔겠네? 하고 있어? 안 했네? 뭐 또 그게 아니면 소환해가지고 진술이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진술? 하고 있나? 강감소식이잖아. 지금 벌써 일주일 됐는데. 뭘까요, 이거? 검찰은 애매한 거야. 원래는 재청구를 해야 돼. 일주일 좀 길게 지나면 한 달쯤 뒤에 영장 청구를 해야 돼. 그런데 판사가 워낙 요목조목 콕콕 집어놨기 때문에 판사가 이래서 영장 기각했어 라고 하면 그 영장 기각 사유를 해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뭔가 수사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영장 청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이달 말이나 돼야지 영장 재청구한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달 말이 되면 법원이 휴정기라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휴가를 가는 데야. 그때 영장 청구하면 욕먹죠. 8월 달로 넘어갈 겁니다. 검찰로서는 크게 바쁘지는 않아요. 자, 정순신님, 검사님이 저한테 또 여기 그 슈퍼챗도 보내주시네요. 예, 그 정순신 아니죠?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조국, 이재명에 난리치던 이대남, 중도 국민들, 언론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요? 그러게요. 왜 조용할까요? 속 터집니다. 진짜 속 터집니다. 참, 그렇죠. 좀, 네. 또 답답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뭐.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이 이 판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판사가 워낙 요모조모, 잘 찝는 바람에 검찰이 재청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검찰은 일단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해야 할 거고, 영장이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마 구속영장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기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겠죠.
아니 우리는 잡아놓고 싶은데 판사가 안 됐대잖아. 어우 뻔히 보이는 그런 변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검찰 목적은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10월 전에만 기소가 이루어지면 뭐 구속 기소가 되면 더 좋겠지만 구속이 안 되더라도 10월 전에 기소를 할 수 있으면 그때 기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그 대장동 특검이 내년 3월이나 돼야 출범할 수 있을 텐데 그 출범을 막을 수가 있겠죠. 특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 봐, 야 박영수 기소했잖아. 근데 야 특검을 뭐하러 해? 하면서 거부권 행사하기 딱 좋을 겁니다. 그 핑계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는 그 시점이 딱 내년 선거 때예요. 그러니 뭐 하겠죠 아마. 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시간을 끌다가 그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되는, 그래서 특검이 막 움직이고 거부권을 한 해 만에하는 그 시점까지 시간을 끌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어우 여기 기소했잖아. 기소했는데 뭔 특검이야 라는 식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사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영수를 이미 구속을 못할 거라면 특검법 거부의 명분으로 쓰겠다라는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영장 청구 시점을 뒤로 늦출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급할 게 없지 뭐. 자기들은 이걸 얼마나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써먹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딱 기소하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딱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추면 딱 되거든. 딱 좋거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미룰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좋은 때, 가장 유리한 시점에 영장 혹은 박영수를 써먹기 위해서 시점을 보고 있다, 시간을 보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문난정님, 이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휴, 참. 사문난정님, 이 더운 여름에 땡볕 때 노동자들이 일주일째 시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위 중인 데가 지금 좀 있죠? 예. 걱정이 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이제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항의하기 위한 그 시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오늘도 날씨가 더웠는데 건강이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